국어 시간입니다. 교과서 112쪽을 펴고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3단원 5, 6차시까지 공부했는데 잘 공부했나요? 단원은 의견을 조정하면 토의예요에서 토의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찾은 자료를 정리해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토의를 할 때 나의 의견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더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면서 토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를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자료를 여러분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러분은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말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표해야 친구들이 더욱 나의 발표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또 내 발표가 그냥 이해 한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믿을만한 발표가 되려면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 튜브를 볼게요. 이 튜브 친구는 화가 났어요. 왜일까요? 아니, 들어봐. 지난 시간에 국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글쎄 프로도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지 뭐야. 지금 튜브와 프로도가 한 모둠인가 봐요. 튜브랑 프로도가 한 모둠이어서 프로도한테 자료 좀 만들어 와봐 했는데 프로도가 어떻게 만들어 왔을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서도 화가 날 것 같나요? 왜요? 지금 제목도 읽기가 힘들어요. 왕심리의 절대론적 감상. 이 글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왔다고 해요. 여러분이어도 화가 날 것 같죠? 이렇게 한눈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튜브는 어떻게 고치라고 했을까요? 튜브는 배경 좀 바꿔 이랬어요. 그랬더니 프로다가 어떻게 해왔는지 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온 거 있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왔대요. 이건 배경화면이 바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자료를 조사한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도 모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라이언님이 와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함께 볼게요. 자, 교과서 112쪽입니다. 찬원이가 찾은 건강 달리기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이런 자료를 찾았대요. 세계보건기구는 아동 비만을 21세기 최대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아동 비만에 대한 글이에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비만 학생은 100명당 약 17.3명인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간 건강 달리기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학교는 날마다 적절한 시간을 정해 1.6km를 달리게 하고 있다. 학생들을 관찰한 땡땡 대학 땡 박사는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비만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학교 역시 건강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건강은 물론 집중력도 향상되었고 우울증과 불안감은 줄어들었다. 찬원이가 건강 달리기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가에선 이렇게 찾아왔다면 우리 나도 한번 볼게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건강 달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땡땡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 아침 8시부터 학생 40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벼운 체조로 몸을 푼 뒤 이어지는 달리기 수업, 체육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돼요. 이 학교에서는 3년 동안 학생 100명이 꾸준히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여 비만 학생이 해마다 14명, 9명, 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라는 자료를 찬원이가 조사해 왔네요. 아주 훌륭한 자료인 것 같아요. 자, 찬원이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나요? 여러분의 교과서 113쪽 1번에 잠시 시간 10초 정도 줄 테니까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참고해서 적어봅시다. 자,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나요? 맞아요. 우리 여기 보면 가 자료는 땡땡 신문에서 찾아왔고요. 나 자료는 땡땡 방송 뉴스에서 찾아왔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인 것 같죠? 신문 기사 가, 뉴스 영상 나입니다. 다음, 찬원이가 조사한 자료를 쉽게 읽을 수 있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또 10초 정도 줄 테니까 쉽게 읽을 수 있었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 뇌를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연필도 쥐는 연습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스스로 답해보길 바랍니다. 자, 답 함께 맞춰볼게요. 네, 자료를 쉽게 읽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주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특히 이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나는 쉽게 읽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을지. 맞아, 누군가에게는 이게 쉽게 읽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었을지 고민해 보세요. 즉, 이 답이 이거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답을 고칠 필요는 없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더 읽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또 선생님이 10초 줄 테니까 적어 보세요. 30초 정도는 줘야겠죠? 와, 벌써 적었다면 여러분은 이 수업에 너무나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수고 많아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 잘 적었나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건 전혀 틀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약한다라는 키워드 정도만 더 추가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원이가 요약한 자료를 입니다. 우리는 아까 엄청 줄글로 뉴스 기사, 신문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아동 건강 문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다라는 걸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 쉽게 하니까 우리도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죠. 또 건강 달리기의 효과도 드러났었다.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우울증과 불안감도 줄어든다. 이 실천한 한 초등학교를 보니까 실제로 14명, 9명, 4명으로 비만 학생이 줄어든 훌륭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고 요약을 했네요. 훌륭하게 잘 요약했죠. 112쪽 내용이 이렇게나 짧게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원이는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했나요?
쓸 시간 또 30초 정도 줄게요. 읽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정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나 그림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도 같죠. 선생님이 시간을 좀 부족하게 줬으니 조금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표나 그림을 이용하면 좋겠죠. 다양한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다양한 자료를 간단하게 추려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요약한 것도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죠. 함께 볼까요? 이런 아까 본 자료를 이렇게 아동 건강 문제를 주제로 이렇게 표로 한눈에 하니까 이만큼이나 비만 학생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건강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눈에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답을 볼게요. 아동 건강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우리 이 표와 선생님 벌써 답을 얘기했네요. 자, 그래프로 나타냈죠. 이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달리기의 효과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아까는 아동 건강 문제를 그래프로 나타냈다면 건강 달리기의 효과는 이렇게 도형, 선, 화살표로 나타냈지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답을 한번 적어 봅시다. 도형, 선,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 동그라미 안에 효과를 쓰고 이렇게 선으로 결과물, 건강 이렇게 하니까 훨씬 건강 달리기의 효과가 이렇게 건강에라는 시각적 도움이 된 것 같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료를 표현하면 효과적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도형, 선, 화살표 또는 그래프로 자료를 표현하면 효과적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용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 배우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 통일되고 공통된 점 이제 알겠죠? 또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여야 우리는 많은 양의 자료가 아니라 한눈에 더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은 바로 어떤 발표를 들을 때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와 목적을 더 쉽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찾은 자료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러면 직접 보려면 뭐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뭐로 나타낼까요? 정답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자, 요약하고 더 쉽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또 간단하게 보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뭐로 나타낸 것 같나요? 생각할 시간 5초 줄게요. 그렇습니다. 차례나 단계로 나타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자,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가 모든 내용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거나 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화살표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순서, 화살표라는 거는 조금 순서,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 조리 순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일 때 첫 번째 물을 담는다. 두 번째 불을 켠다. 세 번째 면을 넣는다. 또는 스프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또는 물건을 사용할 때 내가 청소기를 사용하겠다 할 때 첫 번째 청소기 코드를 꽂는다.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화살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화살표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는 순서가 있는 걸 나타낼 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은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쓰면 좋을까요? 피라미드 모양은 언제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분제도, 순위, 등급이 있는 걸 나타내면 좋겠죠. 또는 우리 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을 텐데 뭐 이쪽에는 몇 마리, 이쪽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피라미드를 또 배울 텐데 이런 걸 나타낼 때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이 있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을 언제 쓰면 좋을까요? 한번 예시 떠올려 볼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동물의 종류 또는 뭐 달리기에 좋은 점 등 여러 가지를 나타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이 영상 소리에 새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새라는 주제를 하위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 아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의 종류, 까치, 갈매기, 참새, 독수리 이런 걸 써도 좋겠죠. 또는 달리기에 좋은 점 해서 첫 번째 집중력이 높아진다. 두 번째 우울증이 완화된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위 위에 더 큰 개념이 있고 더 아래에 작은 개념이 있을 때 쓰면 좋은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graph라고 하죠. 그래프로 나타내는 도표가 영어로 그래프인데 이렇게 원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동물의 종류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까치의 수, 갈매기의 수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도표를 나타내는 게 좋겠죠. 새의 종류를 나타낼 땐 그러면 동물의 종류 이런 그림을 쓰는 게 좋고 그런 그 구체적인 종류가 각각 몇 마리씩 우리나라에 있나라는 걸 할 때는 이런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네요.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의 자료를 적절하게 메모한다. 글씨, 그림, 사진, 도표 따위의 네모를 결정한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공간의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씨, 그림, 사진, 도표 따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이 또한 안 되겠죠. 이 문제의 PPT 이렇게 해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적당히, 뭐든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히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하면 찾은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한번 같이 보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영상 속에는 다 모둠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개인별로 만들 거겠죠.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줄 건데 여러분이 다음 국어 시간까지 조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주제를 여러 개 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주제를 고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시간이 남았어요 하면은 한 가지 더 혹시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주제를 위한 정보 수집을 다음 국어 시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이 저 바로 국어 시간인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국어 시간 동안 지금 남은 국어 시간 동안 또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함께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반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꼭 넣어야 해요. 이유도 함께 조사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해서 가장이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 순위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막 아직 이거를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발표 주제 중에 무엇을 조사해 볼까 라는 거를 한번 무엇을 할지 지금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의 라면 끓이기 비법. 나는 어떤 라면을 끓일 때 어떤 비법이 있나? 이때 기본 끓이는 방법 말고 특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짜파구리 이런 것처럼 우리 집만의 라면 끓이기 비법이 만약 있나? 부모님께 여쭤보아도 좋겠죠. 이때는 그림, 도형, 선, 화살표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는 나의 자는 시간과 하루 수면 시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력을 좀 떠올려야 돼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Wednesday, Tu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해서 내가 이날을 몇 시에 잤고 몇 시까지 잤고 몇 시간 잤나 라는 거를 해야 돼요. 왜 두 개일까요? 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질 거고 또 하루에 잤던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두 개를 사용할 건데 이거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주제를 고르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급식 메뉴. 이것도 탑 5 이런 식으로 정해야겠죠. 급식 메뉴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메뉴 아니면 외식 메뉴 이런 것도 됩니다. 이때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음식 그림을 그려야 되고 급식 말고 그냥 우리 집밥 메뉴 해도 됩니다. 도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선생님은 5번째, 6번째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요. 왠지 알겠죠? 뭔가 학구적인 느낌이 들죠? 역시 선생님들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하게 하는 존재인가 봐요. 그죠? 그치만 하기 싫은 만큼 여러분의 지식도 풍부해지고 똑똑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암튼 발표 주제는 바로 5번째 발표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라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공할게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서 여러분이 도형, 선, 화살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주제 6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연표. 와, 우리 5학년 2학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역사 수업 듣고 있을 텐데 사회교과서를 활용해서 도형, 선,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표를 만드는 것이 6번째 그리고 마지막 발표 주제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길 건데 그 6개의 페이지
주제 중에서 나는 무엇을 발표할지 발표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발표 주제 정하기. 자, 그래서 한 개의 주제를 고를 건데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1부터 천천히 보여줄게요. 자, 이제는 정말 한 가지, 지금까지 6가지 봤으니까 한 가지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과목 순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 순서. 두 번째, 나만의 라면 끓이기 비법. 나만의 라면 끓이기 비법.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잤던 시간과 하루 수면 시간.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깼나, 그리고 몇 시간 잤나라는 거를 발표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 요즘은 급식을 별로 안 먹어서 생각이 잘 안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밥 메뉴도 되고 외식 메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 탑 몇, 탑 10, 탑 5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주제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선생님이 글을 제공할 건데 그거를 요약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였고요.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연표입니다. 선생님이 이것 또한 아주 여러분에게 하는 발표 주제입니다. 이거는 국어 시간에 사회 실력도 늘리고 아주 꽉 먹고 알 먹는 느낌의 주제인 거죠. 자, 여러분 잘 결정했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양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자료를 표현하면 무엇이 좋나요? 내용이 한눈에 알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요약할 거고 또 사진이나 그림으로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나 단계로도 나타내고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런 걸 사용하고 어떤 위아래 관계 또는 위아래 관계 얘는 또 양까지 표현할 때는 이런 피라미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6가지 주제 줬는데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뭘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공원에서 수업을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최대한 안 들리게 했는데 들렸다면 조금 미안함을 표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